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념상상에서 단대부고 전임하고 있는 김호겸 선생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 단대부고 온라인 설명회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긴장이 되네요. 지금 길 거예요. 어머님들 좀 긴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분 정도는 최소한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조금 스킵하시진 마시고 빠른 감기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호겸 선생이라고 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수학이랑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치 개념상사 단대부고 전임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대치 명인, 대치 2강, 스카이에듀 RA 모의고사 출제위원도 했었고요. 여러 단과학원을 돌아다니면서 대치동 혹은 이제 분당 서초에서도 좀 근무를 좀 했었습니다. 이제 아마 이 온라인 설명회를 들으셨을 쯤에 단대부고가 이제 배정이 확정된 상황일 수도 있고 배정 확정되기 전에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대부고가 대치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남고 중에서 일반고 중에서 당연히 1등 하고 있는 학교고 굉장히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단대부고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다음에 수시나 정시로 몇 %까지 좋은 대학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가는지도 아마 다 서칭이 다 되셨을 텐데 제가 그래도 좀 간단하게, 수시 정시는 좀 지금 얘기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시험이 가장 중요하니까 내신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대부고 내신 대비 전략인데요. 먼저 이 얘기는 이제 주구장창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치동에서 단대부고 전임으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꽤 됩니다. 학원도 주 타겟을 잡고 있는 여러 학원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건데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하죠. 단대부고는 학교 원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원자료가 뭐냐면 학교 선생님께서 개학을 하고 나서 한 3주 혹은 4주 아니면 4주 혹은 5주쯤에 학교 프린트를 배부를 하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배부를 해요. 그래서 양이 적게는 한 60문항 정도 되고 많게는 한 90문항 정도 되는데 그 문항들이 단대부고만의 특별한 어떤 문항들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고 최근래에 어떤 거죠? 모의고사 문제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교 프린트에서 고난도 변형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프린트를 먼저 완벽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문항을 완벽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원문항이 갖고 있는 개념들을 정확히 적는 훈련을 저는 꼭 시키거든요. 그걸 개념 노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일 유형을 변형 풀이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 고난도 킬러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맞추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의고사 프린트를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변형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변형 문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한 문항당 적게는 서너 문항, 많게는 10문항 정도로 제가 제공을 하는데 그럼 그걸 어디서 다 구하느냐? 첫 번째로는 프린트가 모고 기출이기 때문에 모고 기출은 다 어떤 거예요? 내신 문항의 소스입니다. 그래서 대치동 전체 혹은 서울권에서 좋은 자사고들에서 이미 여러 번 변형돼서 출제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찾습니다. 전국 단위로도 찾아요. 전국 자사고도 다 뒤져가지고 실제로 그 모의고사 베이스로 해서 나온 변형 문제를 다 찾아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두 번째는 쉽지 않은데 저도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제가 직접 자체적으로 변형 문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문항이 꼭 너무나 베스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변형 문항을 만들면서 학생들과 얘기하고 이런 변형을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계속 토론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요. 어머님들 이제 수행평가 걱정 많이 하시는데 단대부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수행평가가 좀 수월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단대부고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EBS 올림퍼스 수학이라는 부교재를 썼거든요. 그 부교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이도도 높은 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인데 거기에서 4문항 혹은 5문항 정도를 그대로 발췌해서 냅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발췌해서 내고 그것을 다만 어떻게 푸는 거냐면 학생들이 서술형으로 문제를 푸는 것뿐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솔직히 이제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부분은 학기 시작하자마자 부교재가 올해도 아마 동일할 거라고 예상되긴 하지만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3월 딱 들어가자마자 부교재가 확정되면 저는 그거부터 중간고사 범위를 다 풀립니다. 물론 숙제로 풀려요. 왜냐하면 수업하기에는 좀 난이도가 좀 낮아서 그걸 수업으로 돌릴 수는 없고 숙제로 돌리고 만약에 그 부분도 어려운 친구들은 따로 개별 지도를 좀 해줍니다. 아니면 필요한 문제는 제가 영상을 찍어서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는 무조건 만점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갑자기 이제 서술형 문제가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이제 입시 제도가 내신 제도가 완전히 바뀌면서 단대보고 기출 시험지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여러 번 바뀌어서 올해도 또 바뀔 것 같아서 제가 뭐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설명하는 건 좀 그렇고,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예전에 찍어놨던 단대보고 이제 내신 뭐라 그래야 되죠? 내신이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 영상들이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이제 마지막 시험에서는 2문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시험에 2문제 나와서 그게 배점도 너무 크고요. 15점이었거든요. 굉장히 배점이 큰 상황이어서 그 문제를 잘 정리하는 것. 대신에 난이도가 어렵진 않습니다. 서술형은. 좋습니다. 마지막은 뭐 어느 학교나 똑같은 얘기지만 시험 전 2주 동안 실전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라는 게 그냥 타 학교 기출 가져와서 야 풀어봐, 시간 내에 풀어봐 이런 게 아니고 단대보고 시험지 양식에 맞춰서 요번 단대보고 프린트 변형 문항과 기본 문항을 제가 직접 다 선별해서 만든 기출 시험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임어택으로 시간 딱 50분 OMR 작성, 서술형 작성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마지막에.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넘겨볼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작년도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뭐 길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정도였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사실 중간고사냐 기말고사냐 별로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대략 어땠냐면 22문항이었고 객관식 17문항, 단답형 3문항, 서술형 1문항이었어요. 제가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기말고사에는 서술형이 2문항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단대보고 프린트 문항이 12문항 나왔고 기본 유형 6문항에 자체 문항, 재정 문항 4문항 나왔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60% 정도는 프린트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대로라는 게 숫자만 바뀌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숫자만 바뀐 문항이 있고 여기 밑에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태 변형 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숫자 변형이 7문항 나왔고 형태 변형이 있고 그 다음에 심화 변형이 있는데 심화 변형이라는 건 프린트를 베이스로 하긴 했지만 프린트의 여러 문항을 합쳐가지고 아니면 프린트 문제와 다른 기출문제를 합쳐가지고 변형돼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2문항 정도가 연계가 됐고 기본 유형 6문항인데 이건 이제 첫 페이지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틀리면 말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맞추라고 학교 선생님이 배점 맞추려고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6문항은 뭐 어디서 출제되었다는 말하는 게 너무 웃겨요. 그냥 교과서라고 말해도 되고 아니면 EBS 올림포스 부교재라고 말해도 되고 그냥 뭐 센에서 나왔다고 말해도 다 있어요. 모든 문제지에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기본 문항이 6개 정도 나오고 이거는 이제 실수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냐면 22문항 중에 이 시험에서는 18문장이 어쨌든 다 봤던 문항이고 나머지 4문항은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고민을 하실 거예요. 나머지 4문항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 4문항은 다 어려운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4문항 중에 2문항에서 3문항 정도는 굉장히 어렵고 또 1문항은 좀 주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컷입니다. 이게 1등급 컷이에요. 1등급 이제 퍼센트는 알고 계시죠? 1컷이 이제 1등급 컷이 10%까지고 2등급 컷이 34%, 3등급 컷이 66%예요. 그럼 이제 점수를 보시면 1컷이 78점밖에 안 되고 2컷이 63점밖에 안 되고 3컷이 42점밖에 안 돼요.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어려워?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이잖아요. 작년 1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학년 아이들이 모의고사 기준으로 1등급이 150명 이상이 나옵니다. 장난 아닙니다. 단대보고. 그리고 2등급까지 하면 250명이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150명이면 모의고사를 1등급 받고도 내신이면 어떤 거예요? 3등급입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우리 애 모의고사 되게 잘 푸는데 이미 1학년 거 1등급 나오는데 상관없어요. 그거랑 내신이랑 상관없어요. 엄청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신은 내신만을 위한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보세요. 이겁니다. 이게 이제 기말이었는데 1학기 기말인데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사실 풀려면 풀죠.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은 시간만 있으면 풀어요. 근데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 못 풀어. 시간 안에 풀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맞힌 애가 몇 명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100점은 없었는데 어떤 문항 중에 하나는 정규에서 1명 맞췄어요.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서울대, 의대 들어간 애도 못 맞춰. 근데 무슨 그렇게 공부를 합니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문제를 보는 시야를 넓혀서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없다. 풀어도 상관없다.
못 풀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1%도 못 맞추는 문제는 그냥 틀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던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서술형인데 어머님들 잠깐 중지시켰다가 문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이 나오죠. 이게 숫자만 바뀐 거예요.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이게 프린트 문항이거든요. 근데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똑같아요. 형식이 똑같습니다. 이게 9점이에요. 이런 걸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문제만 맞추는 거, 어려운 문제 못 맞춰도 돼. 78인데 왜 맞추니? 2등 기말고사 때는 오히려 등급가 더 떨어졌어요. 75점이었습니다. 1컷이. 어머님들 아이들 다 1등급 맞고 싶겠지만 75점이 한번 해볼 만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걸 정확하게 버리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고 2등급 컷은 60점대 초반이니까 우리가 2등급은 좀 가봐야지 않겠습니까? 3은 안 돼. 3은 안 됩니다. 2까지는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이제 이 프린트 문항에 대한 변형 문제를 7, 8개씩 최소한 주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충실히만 따라와 주시면 무조건 맞춰요. 그러니까 이걸 못 맞췄다는 건 학생의 잘못? 아니요. 저도 뭐 좀 더 챙기고 더 열심히 챙겨야 되겠지만 충분히 다 여러 번 숙지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맞출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단대부고 시험이라는 것은 모의고사 수학 실력만으로 판가름 나진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계속 수업을 하면서 느끼지만 분명 A라는 학생이 B 학생보다 훨씬 수학을 잘합니다. 모의고사도 1등급이고 질문도 오히려 B 학생이 A 학생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실제로 내신 뚜껑 따보면 B 학생이 2등급 맞고 A 학생이 3등급 맞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A 학생은 모의고사가 1등급이고 B 학생은 모의고사가 2등급인데 내신 2등급 맞아내요. 그럼 온전하게 라이브로 풀 수 있는 수학 실력으로 내신이 판가름 나지 않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프린트를 정말 여러 회독해가지고 완벽하게 외우고 변형 문제 좀 제발 좀 풀어줘. 진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풀고 잘 시험 준비하면 충분히 잘 볼 수 있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남고 중에서 대치동에서 가장 빡센 학교 갑자기 딴 길로 새는데 제가 그냥 라이브로 얘기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휘문 들어보셨죠? 중동 들어보셨죠? 휘문은 물론 둘은 자사예요. 단대는 자사는 아니지만 휘문 같은 경우는 거긴 진짜 수학 실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스가 없어. 그냥 다 나와. 모든 모의고사 문제 아니면 휘문고 기출 10개년에서 랜덤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수학 실력도 중요하고 문제도 열심히 풀어야 되는데 단대는 어쨌든 소스가 한정적이고 끽해봐야 100문제도 안 됩니다. 그럼 100문제 내가 주구장창 3주 동안 미친 듯이 파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반대로 얘기하면 좋은 학교 아닌가 싶어요. 수학이 조금 약한 학생들도 충분히 2등급까지는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닐까. 휘문이나 중동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월 수업 안내입니다. 이거부터가 중요해요. 이거부터 길어요. 빌드업이 이거야. 그럼 지금 보시면 2월부터 제가 프리단대부고반을 시작을 합니다. 월금에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화목에는 공수원 기출특강을 해요. 그러니까 프리단대부고는 뭐 할 거냐면 2025년 단대부고 프린트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25년도에 준 프린트를 뭐하러 해? 26년 다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왜냐면 단대부고 프린트는 그냥 최근래에 가장 나이스한 모의고사 문제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중복됩니다. 26년에 똑같은 거 계속 들어가요. 대신에 25년도 작년에 기출됐던 새로운 문항들이 추가되겠죠. 그 정도기 때문에 미리 단대부고 프린트를 공부하고 이 프린트가 기출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면 26년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공수원을 7회차로 구성해서 단대부고 학교 프린트를 기반으로 한 심층 분석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래서 3월 입학 전에 단대부고 프린트와 실제 기출 문제 유형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목인데요. 화목에는 이제 공수원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대치동 기출이죠. 그러니까 뭐 단대라고 해서 단대 프린트만 풀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단대 프린트도 제가 방금 전에 계속 강조했지만 결국 모의고사 문항 모음이거든요. 그럼 이 모의고사 문항 모음은 다른 학교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이든 시문이든 경기여고든 경기고든 뭐 진선이든 중대든 여러 학교 기출문제를 풀면서 타임어택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어쨌든 시간 안에 푸는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화목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올인이에요. 지금 단대부고 1학년 대상으로 하는 월금 화목 가장 중요한 시간에 1학년에다 지금 쓰고 있고요. 지금 2학년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단대부고 전임이기 때문에 작년에 1학년을 수토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토반을 그대로 2학년 수업도 진행 같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단대부고 2학년 대상으로 한 대수기출 특강반이 있고요. 지금 사실 1월에 미적 특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월에 마무리가 되고 나면 2월에는 이제 아이들 학교도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날도 끼고요. 봄방학도 끼고 해서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월수금에 5회차로 구성되었고요. 강남 대치 대수 기출 이거 역시나 이것도 기출 훈련이에요. 타임어택 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에 3월 내신을 미리 대비하는 강좌로 단대부고만을 위한 강좌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3월 수업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3월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죠. 예비고1이 아니죠. 3월에는 고1 S반하고 A반을 만듭니다. S반 같은 경우는 내신 1등급 실전, 그렇죠? 1등급 목표로 진행되는 반이고 A반 같은 경우는 내신 상위권을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미친 짓 한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대부고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단대부고 전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들 어떠냐면 다들 한 레벨만 하십니다. 한 레벨만 하세요. 그러니까 저처럼 1학년을 하는데 두 레벨을 같이 하는 반은 제가 알기로는 대치동에 저 혼자일 겁니다. 그 정도로 진심으로 단대부고반을 대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웃기지만 다들 열심히 다른 학원 강사분들께서도 열심히 한다는 걸 인정하는데 자기 학생이 성적이 조금 이 반의 컨셉에 맞지 않아. 그래서 다른 반으로 보낼 수 있는 강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높은 반을 하는데 높은 반에 어떻게 들어는 왔는데 학생이 이 레벨이 너무 높아서 수업도 다 듣기 어렵고 숙제도 다 계속 미완료 되는데 그 학생은 밑에 반으로 내릴 수 있는 강사 많지 않아요. 어떻게든 물론 좋은 마음으로 그러시겠죠. 자기 학생이니까 품고 가는 건데 저는 둘 다 제 학생인 거야. 레벨이 낮은 애는 잘하면 올려준다. 넌 레벨을 올려서 S반을 보내줄게. 동기부여도 시키고 S반에 들어갔지만 조금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너가 지금 수업이 조금 유난하게 소화가 안 되면 A반에 잠깐 갔다가 거기서 좀 더 착시 실력을 쌓고 다시 S반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게 유기적으로 굉장히 잘 호흡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는 절대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저만 해요. 저만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을 두 레벨로 진행하는 유일한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월화 목금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애들이 만약에 선생님 저는 화목으로 A반인데 S반 수업도 듣고 싶어? 들어도 됩니다. 제가 추가로 들을 수 있게도 해줄 수 있어요. 영상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풀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 S반을 하면서도 A반의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더 듣고 싶다. 개념 내용을 좀 더 듣고 싶다고 하면 A반 영상도 추가로 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A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학교 프린트 원문항을 100%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목표야. A반은 아직은 변형문항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문항을 먼저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변형문항 조금 숫자를 줄여요. 만약에 S반에서 5개의 변형문항 할 거면 A반은 2개, 3개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문항 자체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양으로 치면 안 돼, 얘네들은. 그리고 S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A반보다는 수학이 조금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원문항을 좀 더 빠르게 이해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변형문항을 좀 더 많이 풀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겠죠. 어머님들 수학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전과목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월 특강 좀 들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2월 달에 좀 준비를 해놔야 3월 달에 유기적으로 잘 연계돼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2학년입니다. 아끼는 반입니다. 수토반이긴 한데 정말 아낍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작년에 좀 욕 어머님들한테 많이 먹었어요. 이거 월금 화목으로 좀 바꿔달라고. 수토가 너무 토요일날 너무 과학이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네, 어찌어찌 믿고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한번 정해지면 그 시간을 원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수토로 계속 2학년 때도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가 수요일은 뭐 6시부터 10시는 당연한 거고 토요일이 1시부터 5시입니다. 1시부터 5시고 이제는 고2이기 때문에 고2 내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냥 수능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수나 미적, 1학기 땐 대수, 2학기 땐 미적인데 이거는 그냥 수능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 프린트,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잘하면서 내신과 수능을 병합해서 열심히 수업하고 학생들 1년 동안 잘 끌고 왔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이번에는 정말 성적 올라야 되고 만약에 너희가 오르지 않으면 선생님은 올해만 하고 대치동을 떠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올해만 마지막 해야 나를 볼 수 있는 대치동은 마지막 해입니다.
어차피 얘는 3학년 올라니까 떠나네요. 농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는 건 이제 수학 클리닉인데 저희가 이제 토요일은 클리닉 올데이예요. 그러니까 물론 토요일 1시부터 5시는 이제 수업이 있지만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1부 클리닉이 있고요. 그다음에 6시부터 9시까지 2부 클리닉이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정해놨고 아이들이 둘 다 해도 당연히 되는데 1부, 2부 혹은 정해서 1부에 오고 싶은 사람, 2부에 오고 싶은 사람 정하면 되고요. 9시인데 선생님 저는 이제 1시부터 다른 학원 수업이 있는데 선생님 3시간 너무 적다. 좀 일찍 와서 좀 자기 개별로 봐달라. 합니다. 8시부터도 해요. 8시부터 하고 토요일 9시에 끝나고 물론 저도 집에 가고 싶지만 조금만 더 봐달라 그러면 저 봐줍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저도 클리닉 수업하고 클리닉하는 데이로 잡아놨기 때문에 충분히 학생들이 이제 주중에 미진했던 부분을 토요일 날 끝낸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끝내고 일요일 날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추가로 주는 숙제를 일요일 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다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클리닉을 뭐 하냐 그냥 와서 질문만 하냐 이런 거 아니죠. 그러면은 뭐 오나 안 오나 질문 안 하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저는 질문할 게 없는데요. 그럼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 주차별로 개별 오답들이 존재해요. 얘네들 절대 다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 개별 오답을 제가 토요일 날 만들어서 줍니다. 그래서 그걸 무조건 풀고 가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로 뭐 하냐면 토요일마다 무슨 이 22문제짜리 기출시험 테스트를 보는 건 아닌데 한 10문제짜리 변형 문항이나 주요 문항들 테스트를 한번 봐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3시간이 금방 갑니다. 오히려 더 필요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만 해도 3시간이 갈까 말까인데 숙제가 안 돼 있습니다. 숙제가 안 돼 있어요. 숙제가 안 돼 있어서 그 숙제하는 시간도 토요일 날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중에도 숙제가 안 돼 있으면 좀 당연히 저희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이 단대부고에서 가장 가까운 학원 중에 가장 큰 학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끝나자마자 와서 저하고 숙제 미완료되는 일찍 와서 숙제 검사하고 진도 개별 진도 좀 들어가고요. 뭐 10시 넘어서는 이제 불법이긴 한데 뭐 이렇게 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단대부고 전임으로 1학년 2반, 2학년 1반을 하는 어쨌든 단대부고 3반 하는 선생님 저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단대부고를 위해서 열심히 수업할 거고 올 한 해 2026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온라인 설명회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좀 약간 두서없이 얘기한 점이 있어서 그다음 오프라인 설명회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프리 단대부고와 오프라인도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 설명회도 있고 고등학교 2학년 설명회도 추가로 다 2월 달에 준비되어 있고 프리 단대는 1월 31일인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석해서 와주시면 제가 또 대면 와서 얘기하면 제가 말을 진짜 잘해요. 지금 거의 망했는데 대면 하면 진짜 잘하고요. 그 다음 대면할 시간이 아니에요. 토요일 날 또 어디 가실 수도 있으니까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까먹었네요. 제가 가장 중요한 자랑이 있었는데 그럼 먼저 넘겼다가 다 자랑할게요. 먼저 제 번호가 이제 이렇게 올려 있고요.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기보다 문자를 남겨주시고 어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별건 아니지만 성적 자랑 한번 하고 마지막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단대부고는 잘하는 애를 잘하겠다. 저는 이건 자랑 안 해요.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잘하는 애는 원래 잘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수학 잘했고 학교에서 수학은 제일 잘했어요. 수학만 잘했으니까 고대 갔는데 수학은 진짜 잘해요. 잘하는 애 원래 그냥 잘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1학기 기말에 40점 맞아서 학교에서 250등 했습니다. 250등. 근데 2학기 중간고사에 바로 71점을 띄어서 전교 90등까지 올라갑니다. 이럴 수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 90등이냐?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 실력으로 모의고사 진짜 얘가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걸로 줄 세웠을 때 90등이냐? 그건 아니야. 그렇지만 프린트만 미친 듯이 하고 계속 개념 확인하고 프린트 변형만 하면 여기까지는 올라가요.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드리면 두 번째 학생도 얘는 46점이니까 좀 더 잘했죠. 210등이었습니다. 근데 기말고사에는 61점으로 128등까지도 올라가요. 이럴 수 있는 학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목표를 가지면 가질수록 가능성이 있는 학교라고 저는 단대부고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이제 주위에서 이제 무서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단대부고 가면 뭐 망했다. 내신 절대 안 나온다. 작년 1학년들도 좀 부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옳은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게 되면 학교 프린트 중심의 학교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도 그 수업을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